윤심은 김기현 대표였고 결국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정치 초짜였던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당선시켜서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자 했던 국힘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세게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그저 지금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충성심을 보이며 윤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이에서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 권력 창출과 유지에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수구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힘이 정통보수인 줄 알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수구보수입니다. 그렇다면 정통보수와 수구보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부풀려서 당내 정쟁을 유발시킨 후 이를 빌미로 이 전 대표를 퇴출시킨 윤 대통령과 국힘의 수구보수적 면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예고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정통보수와 수구보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한 국힘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제거한 뒤 윤 대통령과 국힘의 관계가 윤심에 기반한 상명하복식이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외교 안보든 정치 경제든 거의 전 분야에서 인사권과 거부권을 무기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고 국힘은 이에 그저 휩쓸려 결국 동조하거나 오히려 적극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 22일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힘은 난리면이라고 우기면서 이를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10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에도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하자 입장을 번복하여 국정조사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때 국힘 초선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반대를 관철했고 주 원내대표를 면전에 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정관계의 활용점정은 전당대회 전후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석에서 당대표 경선 룰과 관련하여 당원투표 100%를 언급하자 비대위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강력한 경쟁 관계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1위로 언급되던 나경원 전 의원도 내쳤고 또 안철수 의원을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표현하며 배척했습니다. 오로지 윤심은 김기현 대표였고 결국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정치 초짜였던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당선시켜서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자 했던 국힘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세게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그저 지금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충성심을 보이며 윤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이에서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 권력 창출과 유지에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수구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힘이 정통보수인 줄 알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수구보수입니다. 그렇다면 정통보수와 수구보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정통보수는 과거부터 지속된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옛것을 고집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바꾸며 변화와 보존의 적절한 균형을 이뤄갑니다. 이를 국가에 적용하면 정통보수는 국민을 주체로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팩트체크를 하여 그에 대한 해답을 도출한 뒤 실행합니다. 반면 수구보수는 사익을 주체로 두고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국민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여론몰이와 진실조작에 열을 올립니다.
특히 팩트체크를 싫어하고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우기곤 합니다. 문제는 한국 수구 보수가 보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정통 보수적 가치가 아닌 수구적인 행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통 보수는 퇴색되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수구 보수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볼 때 합리적인 정통 보수가 설 자리마저 수구 보수가 차지하며 정통 보수인 것 마냥 행세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통해 다시 살펴보자면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해 속수무책으로 일본에 당하던 때 뛰어난 전략 전술로 기록적인 대승을 거두며 조선 바다를 지킨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보면 그가 일본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했으며 또한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구구절절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은 진정한 정통보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본인의 역량보다 훨씬 높은 관직에 앉아 태엽과 방만을 일삼으며 술자리나 즐기던 수구보수 원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상대하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판옥선 70여 척을 끌고 가던 것도 모자라 자기 수하의 군인들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적의 머리를 베는 수급을 통해 자기 치적을 쌓고자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조선인들의 머리를 베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순신을 내치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뒤 칠천량 해전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싸움도 못하고 내빼다가 결국 대패하면서 1597년 정유재란이라는 임진왜란보다 더 끔찍한 전쟁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바로 김구와 이승만입니다. 1946년 6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정읍 발언을 했습니다. 즉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취하려는 지극히 수구보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정통보수 김구 선생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지는 분단을 끔찍이도 싫어했으며 또 이권을 취하려는 이승만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를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1948년 2월 10일 김구 선생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에 맞아 숨졌고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증언과 안두희의 생애를 봤을 때 이승만 정권이 김구의 암살 배후에 있었음은 거의 확실합니다. 또한 북한의 김일성도 수구보수이긴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자이자 민족의 반역자이기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를 못 느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통보수와 수구보수의 차이점과 역사적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는 정통보수라고 하지만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왔던 수구보수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수구보수가 사라지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정통보수들이 전면에 등장하여 현재 진보 민주당을 이끌고 정통적인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힘을 합쳐서 균형 있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